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여러분들 4개월 안에 이동 변화 운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다란 이동 변화 없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현실 생활, 직업, 직장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의 거주지가 나의 어떤 금전 활동,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된다. 내지는 가정주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사나 이동의 운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구축하고 해나가고 완성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카드에서는 지금 이직을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굳이 이동운이 없는데 뭐 하러 뭐 이런 느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던가 회사의 이전, 이사 이런 걸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구축하거나 완성하거나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던가 뭔가 추가적인 성과나 뭔가 혜택을 보고 그러고 나중에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사, 이직, 변화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삶의 어떤 변동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케이스는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큰 변화 변동, 그러니까 불시에 어떤 소득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던가 매출이 크게 방향성이 달라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내가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다른 사업의 분야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내가 시장을 개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가지고 가셔야 위가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확장이나 변화, 어떤 달라짐을 주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다음에 이동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내가 얻어갈 게 남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 운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의 자리에 운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얻고 혜택을 보고 성장하고 키워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저는 지금 뭐가 안 풀려가지고 이동이나 변화를 추구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확장을 보려고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윗사람이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관, 단체,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들이 좀 더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가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해야만 그 조건부로 들어올 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인데 이사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있는 그 집에서 4개월 정도는 조금 더 거주를 해야만 내가 어떤 조건이나 이직을 할 때 무언가를 충족해서 그걸 타고 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전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지는 내가 지금 있는 집에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뭐 임대주택이든 청약을 더 넣어볼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갈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리를 고수하시는 것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지금 이직을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직을 하는 게 썩 유리하진 않다. 이직을 해봐야 크게 좋을 게 없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뭔가를 해 놓으시면 헤드헌터라던가 직업에 대한 중개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하여간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움직일 만한 길이나 얻을 것들이 열린다. 내지는 승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을 견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무리하게 확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세이브하고 사업을 조금 더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탄탄하게 가셨을 때 추가적인 투자, 자금의 유치, 뭔가 기관이나 단체의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 변화의 유불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 케이스는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동을 지금 하시거나 4개월 이내 하시거나 4개월 이후에 때를 봐서 다시 하신다던가 어쨌든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카드에서는 이동운이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동운이 없다라기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조짐을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느껴서 이동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이직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동운이 들긴 들었어. 근데 그게 한 5개월 정도 후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5개월 후쯤에 들어오는 이동운인데 미리 느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카드에서는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동수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옮기게 된다. 내가 다시 한번 변화를 주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이사를 2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에서는 조금 자중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변화, 변동, 뭔가 확장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뭔가를 확장하신다던가 변화를 주신다던가 기회다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버리시면 뒤에 또 합니다. 똑같은 거를. 예, 그러실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무리해서 미국 쪽으로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일본 쪽에 멘토가 나타나고 대리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으로 방향을 확 바꿔야 돼. 이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죠. 그죠? 특허라던가 뭐 인증이라던가 각종 마케팅,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하셨을 때나 안 하셨을 때 이동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동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한테 4개월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적절한 수준의 기회가 번뜩 들어온대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회는 내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비정기적인 발생의 어떤 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했던 방향성이 아닌 아주 새로운 방향성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될 줄은 내가 예상치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방식, 예기치 못한 지역,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고 회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진출이나 사업의 확장, 확대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을 타고 가는 거라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동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를 가늠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일에서 더 확장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이나 기회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하셔도 되지만 스스로의 확장을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월 이후에 어차피 그렇게 될 만한 어떤 포인트, 지향점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섣불리 움직였던 거에 대해서 피봇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운을 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돈 생각을 하랍니다, 여러분. 이 운을 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일단 금전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로드맵, 나의 지출, 수입에 대한 밸런스, 내가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지, 내가 최대한 아끼고 모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자금이 내가 당장 필요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자금을 연결을 해서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진짜 집이나 뭐 이제 이사처럼 굵직한 돈이 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의 가용자금과 몇 개월 정도 돈을 모아보면 확보할 수 있는 현금과 이제 대출이라던가 내 주변에서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돈에 대한 확보, 돈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직이나 이동을 하시는 시즌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현금을 일시에 필요로 할 수 있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직이 이사를 동반을 한다던가 내지는 내가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어떻게 가야 실질적인 이득을 만들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가 좀 따져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사업이나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할 때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투자를 받아야 적정한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가지지 않고 내가 현금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현실적이고 숫자적인 논리 기반의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셔도 좀 이런 부분들은 엑셀 켜놓고 한 땀 한 땀 적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준비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동을 넘어서 준비돼야 되는 것. 꼭 이동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정비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돈이다. 4개월 이내에는 딱히 이동운이 없지만 4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타로가 보통 6개월 값까지 보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5에서 6개월 값이고 지금 리딩 올라가는 시점 바로 보시면 9월, 10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좀 목돈이 필요하신가 봐요. 근데 현금을 내가 지금 제대로 확보를 해놓고 갈수록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을 넘어서 준비돼야 되는 것도 돈이 나왔어요. 이렇게 펜타클만 나오지? 현실적으로 총을 땡겨놓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필요한 거는 자금에 대한 변화, 자금에 대한 어떤 운을 좀 필요로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라던가 묶어 놓는다던가 이것보다는 최대한의 현금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나 뭔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긴다, 기회가 발견이 된다라는 개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4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내가 시드라던가 미리 장전해 놓은 게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뭐 집에 대한 이사, 가정주부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고요.
직장인이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직장과 관련이 돼 있어서도 자산을 마련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창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돈을 마련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면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시야각을 한번 넓혀보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루틴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인이 좀 배겨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업을 구상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루틴한 소득, 루틴한 작업, 루틴한 삶, 이 패턴에 익숙을 해지고 내가 늘 지그시 지루하지만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 몸에 좀 새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착실히 모으면서 나의 삶을 루틴하지만 지루하지만 그래도 살아나가고 하나씩 뭔가 쌓아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몸에 좀 습관화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안정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 특발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약간 특별한 운이라던가 운의 기복에 기대시기보다는 운이 아무리 기복이 있어도 내가 만들고 갈 수 있는 베이스, 그러니까 하방을 막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운이 막 이렇게 물결을 쳐요. 그죠? 물결을 막 치지만 누군가는 이 위에서 물결이 치고요. 누군가는 이 아래에서 물결이 쳐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그레이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운의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베이스는 좀 깔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4개의 완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탄탄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포 펜타클도요. 이렇게 딱딱한 반석 위에 지어진 건물처럼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땅이 단단하면요. 뭘 올리기도 쉽진 않지만 내려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어떤 적어도 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 5 오브 크리스탈,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이 베이스가 어떤 탄탄한 받침이 되어주게 되면서 결국엔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방이 뚫려 있는 것보다 힘든 거는요, 하방을 막는 거긴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나의 하방을 최대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해도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거를 올려버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만약 이제 프리랜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용을 알겠지만 방법이 막막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개인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망해서 6개월을 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자금만 확보를 하면 버틸 수 있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보시길 바랄게요. 돈 마련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목돈이 좀 필요한다던가 내가 잠시 잠깐 점프업을 위해서 지나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구리가 뛰어오르기 전에 움츠리는 느낌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도요, 제가 아까 상방, 하방 뭐 이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요정이 아래를 보고 있어요. 하방을 계속 보면은 내가 밑으로 가버려요. 위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떨어져 봤자, 내가 위를 향해 가다가 지쳐서 좀 쉬더라도 아무리 떨어져 봤자 어느 이하까지는 안 떨어지는 그 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나 운을 좀 끌어올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멀리 보는 시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시선을 계속 돌리자.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운이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동 변화수가 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변화수, 있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별로 이동이나 변화하고 싶으신 생각 없는 분들이 많이 골라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동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거기서 너무 잘 될 거니까. 이동 변화 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카드에서는 굳이 여기서도 잘 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얻어가고 벌어가고 혜택을 볼 것만 남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나 이런 걸 좀 하고 계시다, 개인 사업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 지금까지 장사 안 됐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자리 잡아서 돈을 버는 시기로 넘어간다 같은 개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굳이 이동을 해야 될까?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사를 할 수는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 집과의 인연과 그 집과의 행복은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 발현이 되는 것도 약간 시기를 기다린다던가 조건이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카드에서는 지금 조건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좋다라고 해요. 근데 나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동할 자리 자체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과 비슷하게 준하게 좋은 운을 타고 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굳이 이동을 꺼리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카드에서는 독립을 좀 할 수는 있긴 한데 굳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직을 굳이 하고 싶으시면 4개월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연봉의 상승이나 나의 입지가 강화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이제부터 이 집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다. 일이 잘 되기 시작을 한다 라는 뉘앙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리랜서이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자리를 잡아서 내가 손익분기를 넘어서 이윤을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문서, 금전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좀 잘 될 게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직장 보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승진운에 좀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제가 취업이 좀 안 돼가지고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했던 분야 계속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 변동을 구태여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나의 전문성이나 나의 능력 같은 걸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고요. 문서운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뭐 문서가 들어온다던가 행정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함이 좀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 같은 걸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전문성을 드디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페를 한다라고 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카페를 2년 정도 했는데요. 다른 카페들도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카페가 동네 카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님의 가게는 꽤 괜찮더라. 저 가게 오래 있었고 안 망했고 동네에서 한 2년 정도 자리 잡았으면 품질은 믿을만해.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좀 잡게 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사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드디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익어가지고 서로 손발 맞춰서 잘 진행이 된다. 또는 나의 사회적인 입지, 승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심란하신 분들은 프리랜서이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서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드디어 내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루틴한 수익이나 거기에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되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업이나 외주 용역을 좀 찾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보고 업력 보잖아요. 업력이 3개월 됐으면 좀 불안하잖아, 솔직히. 그죠? 대표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은 분이래. 그래도 업력이 한 3개월이야. 그러면 여기 내가 너무 신규인데 믿고 일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해온 지 좀 됐으니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야나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산업 분야를 바꾸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동 변화의 유불리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네. 이동을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의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내가 시작해야 된다. 확실히 그 자리에서 버텨오고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리스타트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동을 안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너무 나 스스로 고여있는 물처럼 느껴진다. 이게 조금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거나 이러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행을 다녀오신다던가 회사집 하는 루틴을 벗어나서 본인의 삶의 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사실 내 이동에 대해서 자기확신도 들지 않을 뿐더러 7번 펜타클처럼 새싹부터 다시 키워나가는 그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다라고 해요. 했던 일의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이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 행맨의 카드나 포 펜타클 카드가 자리는 잡았는데 조금 답답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둬놓은 카드들이거든요. 행맨의 카드도 내가 얼마든지 이 나뭇가지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포 펜타클도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 스스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니까 나의 생활에 대한 제약이 좀 있다는 거예요. 루틴한 삶이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을 뿐이지 이동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의 운의 문제라던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번 골라주신 분들은 이동운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시거나 좀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함이 있으셔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던져주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리프레시 차원의 어떤 활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방면으로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운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의 있는 자리를 성장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 근데 이게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하고 잘해서 그래요. 너무 당연하고요. 이게 뭔가 나의 삶을 그렇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맞는 거를 잘하다 보면은 나 이대로 고인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 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카드에서는 그게 너무 찰떡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어떤 매너리즘, 나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해요. 오랜 연애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오래 연애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우리가 인연이 맞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매너리즘을 극복을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전전하다가 계속 옛날 생각나죠. 그죠? 걔가 그때 인연이었는데 내가 그때 그 인연수에 있었던 잠깐의 매너리즘을 못 참고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좀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잘할 수 있고 내가 잘 가지고 가고 괜찮은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독특하거나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다던가 다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점프업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 보여서 조바심이 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두 카드 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조금 애매함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이지만 그만큼 평화롭고 나한테 너무 잘 맞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것들도 어떤 매너리즘을 주기도 하는데 좀 카드에서는 그걸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부분은 적어도 잘 맞는 분야이니까 직업에 대한 변화를 크게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거기에서의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직장과 직업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카드도 좀 보시면서 여기에서는 직업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직장 자체는 좀 어떨지 다른 번호들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지금 준비돼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비전, 확장 이런 걸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내가 뭔가 다른 걸 한다, 생경을 걸 한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고 있는 걸 베이스로 그 안에 재미나 포인트, 디테일, 내가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지 이 개념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마치 집을 본다라고 하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던가 내가 이 동네가 지긋지긋해 라고 하시면 내가 동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랑 어울리는 무리의 사람들 그 수준을 좀 바꿔본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나 어떤 다른 이동을 하신다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그걸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서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거를 넓힌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더 멀리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안에서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이시거나 여러분들께서 자영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작고 사소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디테일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타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카드가 뜬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좀 빛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매일 4개씩 리딩 올리고 개인 상담하다 보면 이 루틴한 삶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카드를 좀 바꿔본다던가 이 테이블을 좀 변화를 시켜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타로 리딩에 대해서 좀 독특한 면모를 첨가해 본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유튜브와 개인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다른 타로와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해본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삶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카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본인의 한계를 본인이 정해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 없어요 라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뭔가를 해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한계인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을 내가 못 믿는다던가 내가 내 사업에 자신이 없다던가 내가 나의 일이나 나의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동을 생각을 하시는 게 회피는 아닐지 라는 카드가 좀 나와 있어요. 약간 우표를 찌르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실 수도 있고 자리도 잡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능성을 좀 더 믿어달라라고 하고요. 조금 더 확장된 시각이나 나의 시선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좀 확대를 해 나가면서 어울려가고 여기에서 잘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독립과 좀 관련이 있다. 부모님이나 가족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독립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게 나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외면, 회피의 반응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환경 안에서의 활용성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환경 나쁘지 않다. 내가 더 쓸만한 것들, 가져갈 만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찾고 누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거나 어깨에 힘들어간 거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조금 재미, 즐거움을 추구해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책임이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짐을 좀 벗어 던져서 제멋대로 굴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번 골라주신 분들은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해도 그렇게 잘 내려놓으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멋대로 사세요, 즐기면서 사세요라고 해도 잘 그러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더 많이 지어주면 그게 부작용이 나시는 분들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게감을 덜고 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커 체인지 카드가 들어왔는데 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임원들이 바뀌면서 제가 승진하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저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했어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려.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자, 사막에 비가 내린대요. 사막은 어디 가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막이 그냥 강제로 변합니다. 그때 꽃이 피죠. 이제 여러분들께 꽃이 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 비가 내리거나 사람들의 호응이나 인정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확 피어날 수 있다. 이런 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동 변화운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변화운이 안 나오네요. 최근 개인 상담에서 이동운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늘어나가지고 오늘 리딩을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동운이 있으신 분들이 크지 않네요. 자, 일단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동 변화에 대한 니즈나 막연한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동운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계획성이 없어서 카드에서는 아직은 아니야 같은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좀 뭔가 구체화되거나 상황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동운을 논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동운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직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셨다던가 목표가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충동적으로 들어온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동운이 있지 않을까? 이동 좀 해보고 싶은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동운이 없다라기보다는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 같은 것도요. 가끔 충동성이 돌발할 때가 있어요. 큰 돈이 드는 건데 어떻게 이사에 충동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그 집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에요. 예,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충동성이 그렇게 과히 좋은 면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보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찾아지겠지만 글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론으로 귀결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중립적인 내용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직 본인이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의 변화, 변동을 좀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짓기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내가 새로운 것들이나 새로운 이동, 변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이득임을 좀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고민, 생각, 방향성의 정립 이런 것들을 보시고 리딩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예체능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자기 주특기, 주력 분야가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일이나 업무 같은 거에 대해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 주특기 바꾸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나 다른 거에 손을 대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잘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시작점에 있다. 너무 방향을 안 잡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봤다 같은 거에 해당이 돼요. 자, 이 운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잘 될 만한 일이 있다. 특히 금전운이 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유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사업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새로운 서비스라던가 새로운 가격 구조를 만들려고 하실 수 있는데 카드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서비스, 사업의 방향, 운영 방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이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원두가 있는데 원두를 지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 원두를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는 유튜브를 보다가 전문가들 보니까 저 전문가가 쓴 원두가 되게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럼 나도 원두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건데 아무런 계획이 없죠. 그거 이상의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근데 바꾸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원두에 대해서 맛을 알고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 원두에 최적화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고 그게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거고 내지는 그 원두의 가격이나 바꾸게 됐을 때 생기는 어떤 리스크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안 바꿨을 때 내가 이윤이 더 남는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는 방식에서 금전운이 크게 열린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술로 뭔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을 하신다던가 누군가한테 뭘 가르치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섣부르게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면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직 같은 경우도 승진이나 연봉의 상승 같은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변화 변동을 주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걸 고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디자이너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분야로 내가 좀 취업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더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계속 트라이를 해 나가시는 게 전문성의 인정도 조금 더 쉽기도 하고 거기에서의 금전운도 좀 열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 변화의 유불리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이사 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조금 더 가격이나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재번복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오늘 리딩 4개월 값이긴 한데요. 이동을 하시거나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뭔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4개월이 지나서 내가 변화를 주거나 내가 나아갈 방향성이 생긴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 없이 어떠한 방향이나 길이 트이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는 편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클리어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4개월 이후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힘든 억지스러운 노력이 없이 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만한 기회가 열린다? 그렇게 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사할 때, 특히 회사 사업장 이사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밀려서 가라고. 밀리듯이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사람이 얼마가 들어올 걸 감안하고 가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밀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4개월 지나서 올해 안으로 이동운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동수를 다시 한번 봐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동이나 변화를 좀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바빠지신다던가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동을 하지 않으셨을 때 조금 더 실속 있게 내실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뭔가 빨리빨리 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동을 하신다 라고 하면 빨리빨리 내가 어떤 결과를 보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 취업이 안 돼요. 다른 직무로 취업을 할까요? 라고 하시면 다른 직무로 취업을 하는 게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실 있게 가기에는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디자이너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분야에서 길은 또 열리고요.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경중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동을 하셨을 때 시행착오는 좀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행착오는 좀 안 겪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이 추상적이고요. 뜬구름 잡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네 같은 거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동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운을 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무리하지 말라고 해요. 이동을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다. 저는 지금 이동할 만한 기회가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동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다. 다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억지로 꾸며내거나 만들어내거나 내가 그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게 좋지 않아요. 파이브 오브 소드는 내가 무리해서 뭔가를 할 때 좀 나오는 카드예요. 자연스럽게 길이 텄는데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벽을 막 때려 부셔가지고 갈 때 이 파이브 오브 소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쓰리 오브 완드는 내가 물길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글로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카드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이 강물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좀 억지 쓰는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말자. 내가 그렇게 무리를 해서 갔을 때 오히려 잡음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동이나 변화를 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동 변화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트러블이 없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동이나 변화를 하는 거 자체가 괜찮아질 때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마음이 급해서 내가 오른쪽 벽을 이렇게 두드려 부수고 가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 할 수는 있다. 다만 그렇게 갔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그 방면으로 길이 트이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니까요. 한번 시기적인 부분을 조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여러분들의 비전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단순히 이동을 넘어서 지금 준비되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계획을 아까서부터 너무 재밌는 게 계획을 세워보래요. 여러분들이 이동운이 안 들어왔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동운은 왔는데 내가 그 운을 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상승 이직을 하셨어야 돼요. 직급이나 연봉을 높여서 가셔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같은 느낌에 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운이 들어온 건 맞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획. 내가 지금부터라도 쌓아갈 수 있는 것들 좀 만들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리 오브 완드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제2 성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무계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이동을 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운이 온 건 맞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길을 타셔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그 물길을 타기 위한 총알이 좀 부족하다 같은 느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여러분들 이동에 대해서는 4개월 안에 계획을 잡는다. 그리고 내가 계획적으로 옮겨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승진에 대한 거다, 연봉 상승에 대한 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인의 실적, 레퍼런스,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들을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아까 카페 말씀을 드렸는데 원두를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무계획적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완벽하게 바꿀 것인지, 그 원두의 수급처라던가 실질적인 가격이라던가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면밀히 살피신 다음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운은 들어오긴 했으니까 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생각은 들어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렇네요. 변화할 때가 된 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준비, 내가 이 변화를 제대로 맞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뭉뚱그려 생각을 한다라는 측면이랑 같이 핏을 맞춰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직 애매하게 정하지 않은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정확한 노선을 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갈등하거나 애매하게 변화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갈등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는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기준점을 잘 잡아달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A를 생각을 하시던 B를 생각을 하시던 어느 방향이든 그 결과값은 크게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 무엇일까? 요거를 조금 따지고 계신 건 아닐까? 내지는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에서는 사실 결정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결정할지는 상관이 없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대등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찰로 10억을 받을래? 금괴 10억 원어치를 받을래? 같은 개념에 해당이 돼요. 현찰 10억을 받아도 어쨌든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금괴 10억 원어치를 받아도 지금 금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불리할 것 같은 거예요. 뭘 선택하든 사실 나한테 10억이 생기는 건 맞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10억을 금괴로 들고 가면 무거울 것 같은데, 현찰은 가볍기는 한데 얘가 가치가 그대로 있을까? 이런 유불리를 생각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면밀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라면 3번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가져갈 게 너무 많거든요. 행운 좋은 카드는 이 보물을 만들어내는 그 조개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물을 만들어내는 그 출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중요한 건 황금알이 아니라 거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황금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결과값, 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란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준점을 스스로에게다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 좀 땀땀이 계획적으로 따져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은 지금 나의 시각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좀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의 앞날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여러분들이 4개월이 아니라 2개월, 3개월로 이동의 기간을 좀 당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일단 4개월 안에 우리 여러분들의 이동 변화운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이동 변화운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강렬하게 확실히 이동할 수 있는 정확하게 내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눈치 게임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계획을 잡고 움직이신다라기보다는 언제나 스탠바이가 된 상태로 준비를 해놓으시다가 괜찮은 이직처가 나타나면 그때 이력서를 제출하고 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동 변화수가 있기는 한데 기회가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현금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두시고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바로 계약을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민기적거리면은 좀 어려운 그런 류의 이동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동운은 있기는 하나 이 이동운이 좀 살짝 슬쩍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기회만 잘 보면 그 어떤 이동운보다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회사 내에서 공모나 직무의 변화 이런 거를 좀 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마치 내가 거기에 지원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지원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접수 마감일이 있으면 마감일 직전에 넣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내가 직무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브런치로 좀 가려고 좀 지원을 한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괜히 나의 부서에 좀 알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방심을 하고 있을 때 모두가 모를 때 그때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페이크를 좀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이직을 생활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회사를 그냥 계속 다닐 것처럼 하다가 움직이셔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다던가 생각이 있다던가 논의를 하시거나 뉘앙스를 풍기시는 건 좋지 않겠고 면접을 보러 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옷 같은 거를 지하철 사물함에다 그냥 미리 넣어두시고 마치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옷 갈아입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일단 묶여있던 거 풀려나는 운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동 운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데빌의 카드가 나왔는데 모자이크 처리할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데빌의 카드는 묶여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구속돼 있고 억압돼 있는 건데 문제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인식은 있습니다만 못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 있을 하나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악마가 묶여있는 연인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악마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어떤 틈이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탈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스 오브 소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 연결성을 보자라고 하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간수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망간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 운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일시적인 기회, 일시적인 어떤 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어떤 답보 상태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요즘에 주식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아서 데빌 카드가 나오면 주식이 좀 물리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주식을 제가 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4개월 안에 잠깐 내가 그거를 만회할 만한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틈을 잘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잠깐 비정기적인 발생, 어떠한 특정 이슈로 단기성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탈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황 파악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집이 답답하거나 안 팔리거나 좀 내가 힘들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집을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기회가 조금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타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회성에 대한 운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변화의 유불리도 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동해 주시는 게 좋네요. 자, 여러분 이동 안 하시면 이거 좋지 않은 힘든 상황이 조금 계속 오래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내려올 황금 동화줄 뭐 이런 키워드로 리딩을 올린 게 있는데 비슷한 내용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시적이고 내가 이 틈을 봐서 좀 빠져나가야 되고 그러면 숨통 트일 거다. 그 번호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4번을 같이 골라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이동을 하냐 마냐를 볼 때는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종료가 될 때까지는 내가 좀 버티는 모먼트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하시면 개운해지시는 느낌이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이동을 못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운이 닿을 때까지는 좀 버티기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조금 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매도가 안 돼서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제 매도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집을 내가 이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해소한다, 팔아 넘긴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득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짝의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그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집 매매와 관련성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해소를 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개운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집 자체로는 이득을 못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된 현금으로는 다른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득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해소하고 가는 개념으로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득을 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 원금 회수의 차원에서 이 포인트를 노리고 가셔야지 여유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운을 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텐소드가요.
그러니까 이제 데빌 카드나 데스 카드나 텐소드 카드나 조금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카드들인데 종료라던가 내가 이제 물려 있는 것들, 게 이제 답답한 상황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답답함을 끊고 가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득을 보냐 안 보냐 내 커리어의 비전이나 방향성이 열리냐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에 있는 구렁텅이를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 그 관점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행동을 하시거나 내가 안전 제일로 가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생겼다 하면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요.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직하게 가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도 좀 나오는 카드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지도가 주어졌으면 이 지도를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텐소드도요. 이제 끝났다. 전환기가 들어왔다. 변화가 올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고 멈춰 있거나 굴 속에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포인트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동을 넘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리딩을 뭐 이사, 이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관계도 해당이 돼서요. 손절해야 되는 인간관계 있으면 빠져나올 구석 생기는 거거든요. 좀 보시고 사업 자체가 물려 계신 분들 종종 있으세요. 제가 분명히 개인 상담할 때도 몇 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사업 손 대지 마세요. 물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분들 있는데 만약에 그런 리딩을 분명히 들었고 하지만 나는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올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을 넘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만한 행동력이랑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사로 치면 내가 있는 부서나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운이 들어와도 쓸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카드에서는 운이 트일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변화 변동을 위해서 눈치 게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운 맞을 준비를 좀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던 이상, 비전, 과거에 꿈꿨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잃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직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이직할 기회가 한두 번쯤은 열릴 거예요. 이직을 하시는데 가게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꿈꿨던 어떤 회사의 생활, 롤모델,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열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걸 찾아봤는데 앞으로 뭐가 들어올 거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 부동산 이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해 두셔야 내가 훗날 쓸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바라던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탐 대신 요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주식을 좀 봐달라고 해서 이제 지인이었는데 좀 봐줬어요. 그래서 손절 쳐라 손절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미련이 남죠. 손절을 보기에는 좀 아쉽잖아 이랬는데
그 친구가 집이 청약이 되는 바람에 그때 손절을 쳤어야 확보되는 금액만큼 필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그제서야 손절을 치면서 더 손해를 보면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약간 4번 골라주신 분들이 그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대요. 나의 성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다. 그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달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간다라고 해서 이직이나 이사나 이걸 손절친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나 기대감을 품고 가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법사가 된 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식스 오브 소드는요. 내가 하나하나의 숙제를 해나가면서 변화 이동을 겪어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유토피아,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그렇게 가면 목적지가 매지션,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원하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길이 좀 열릴 건데 좋은 기회처럼 보여지지만 이 기회를 잡는 거 자체가 약간 힘이 약해서 카드에서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느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동이나 변화가 나의 로망, 꿈을 실현시켜가는 어떤 과정을 겪게 만드는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이동이나 변화를 주셨을 때 스타일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가 꿈꾼다. 어떤 희망을 품는다. 내가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라고 했을 때 그 뉘앙스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카드거든요.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어떤 하나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변화, 작은 도전, 작은 어떤 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불러오는 후폭풍이나 그 임팩트 자체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사랑에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봐 달라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을 좀 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가능해지는 무언가가 나타나고 내가 그걸 이용해 볼 법하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방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운이 꽤 괜찮아 보이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 내가 이 가능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욕심을 좀 한번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한 3초 나타났다 사라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앞에 좋은 게 딱 나타났는데 내가 마음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잡을 만한. 그러면 사실 3초 눈앞에 나타나면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좋아 보인다, 부러워 이러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제 카드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이 땅 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 좀 해주셔야 된다. 밑작업, 준비작업, 내가 기회를 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여건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눈치 게임으로 탁 치고 빠지기. 이렇게 됐을 때 이 가능성은 내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동 변화운이 들어왔냐 하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4개월 이내에 좀 빨리 가셔야 돼요. 4개월 지나면 여러분들의 이동이나 의지, 텐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안 갈 가능성이 있어서 4개월 안에 이동할 만한 일 또는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빨리 찾아서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동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창하게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사, 이직 좀 알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좋은 대안이
공간이나 좋은 방향을 좀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직이나 이사, 이동을 좀 하기 위해서 찾은 대안이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꽤 괜찮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러저러한 것들인데,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운은 더 크고 좋은 거예요. 다만 내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더 크고 좋은 것을 알아보질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이를테면은요, 황금도 알아보는 사람한테 들어와야 이게 황금이구나, 되게 좋은 걸 주는구나, 감사히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황금인지 신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황금이야, 신주야. 근데 어쨌든 무거워.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좋은 거야,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잘 들어오고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살짝 시니컬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지간하면 조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사 이직 같은 경우도 감이나 촉이 이거인 것 같은데 따져보다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처음 드는 느낌을 믿어주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짝 본인의 안목과 들어오는 운의 미스매치 같은 것들은 있으나 이동 이직을 하기에 꽤 괜찮은 시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좋은 변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기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누가 손 내민다던가 제안을 한다던가 어떤 변화를 요청을 한다던가 라고 하시면 그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좋은 자리가 들어오시는 느낌은 드는데, 여러분들이 따지는 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큰 돈 거래, 뭐 아니면 크게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자리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수가 오기는 왔는데 잘 못 써먹는다라는 느낌이 아까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변화운이 좀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너무 깊게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명예운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직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연봉이 안 올라서 이직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카드에서는 연봉보다는 여러분들의 명예나 실질적인 직급, 직책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양손에 떡을 다 주려고 하는 거, 그 욕심은 버려주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자리로 좀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조건 저 조건 막 다 갖추려고 하는 느낌에 해당이 돼요. 집은 신축급인데 가격은 되게 좀 싸게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내려놓거나 협의가 필요하거나 조율을 해야 되는 점들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운들이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미래 전망을 봐서도 그렇고 꽤 괜찮은 제안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꽤 괜찮은 매물을 발견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상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계셔서 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동 변화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들어오시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의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상대방 분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외모가 내 타입이 아니라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를 붙인다던가
아니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아니 그래도 직업이 좋아야지. 이렇게 좀 내가 욕심을 덕지덕지 붙이는 느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나 평가를 내리신 것보다는 상대방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진실한 가치를 좀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들어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노크를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만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들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여냐 마냐의 이슈로 좀 귀결이 되실 것 같아요. 이동 변화의 유불리도 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동을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동이 들어왔는데,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동을 안 하시면 조금 후회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이동을 할 때, 안 할 때인데, 이동을 하시면 텐 펜타클 우리 되게 반가운 카드예요. 10개의 동전. 돈이 10개나 있어요. 그죠? 일단 실질적, 물질적 이득이나 내가 좀 가지고 갈 게 많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이동이나 변화가 나한테 새로운 시작이라던가 어떤 결정을 좀 촉구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카드도 연애운으로 읽으려면 읽을 수는 있지만 퀸 카드가 유독 연애운에 좀 포인트가 되는 면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만나게 되시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 가능성도 매우 있어요. 이게 지금 연애운으로 귀결이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크를 하는 모습이고 그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하면 결혼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나 집에 대한 이동 변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옮기게 된 곳에서 재물운이라던가 새로운 시작,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극명하게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야 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유불리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구설잡설, 트러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미련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보면 그게 되게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뒤에 가서 알게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이직에 대한 기회든 일자리든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뒤에 가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 변화수 들어오시면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드리기에는 사실 퀸 골라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은 있는데 주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 게 뒤에 가서 좀 오르는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게 이성으로 오는지 집이나 이직이나 이런 걸로 오는지 주식으로 오는지 뭐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걸로 오는지 이게 어떤 포인트로 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게 해당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중에 하나로서 귀결이 될 건데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퀸을 골라주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보면 한 100명이 보셨다라고 하면 50%는 연애운일 것 같고요. 40%는 이사나 직장일 것 같고 나머지가 주식 투자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확률적인 부분은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운을 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운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기 개발, 투자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이동 변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길을 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르게 가시거나 마음 조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씩이라도 속도를 좀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당장 오늘 내일 사귀세요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라포를 쌓아가시고 두 분이 대화도 하시고 케미도 좀 주고받으시고 알아가는 시간들 충분히 쌓아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우리의 관계를 답보 상태 어딘가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관리적인 측면을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직이나 이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급하게 알아보실 거는 없지만 천천히 알아보다 보면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4개월 값이니까 내가 매물을 알아본다. 이직처를 알아본다. 4개월간의 호흡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들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동을 넘어서 준비되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텐소드가 뭔가 변할 때 나오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한 챕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나 자리, 상황에서 운이 다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 후회를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랑 좀 맞물려서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집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서 나의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운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카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내 삶의 어떤 전환, 변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븐 오브 소드가 욕심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난 이 자리에 만족할 거야가 아니라 더 가지고 가고 더 확장할 수 있고 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욕심도 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탐색하고 알아볼 때도 나오는 카드예요. 나의 분야라던가 내가 알고 있던 분야, 잘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탐색하고 소문을 듣고 기회를 보고 눈치를 보고 이럴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변이 돌아가는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연애운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애운의 어떤 전환, 환기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는 뉘앙스나 플러팅을 하고 있는 이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무관심하거나 나는 그냥 도도하게 있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뭐 이렇게 조금 우리 탐색해 볼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묻는다던가 눈치껏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성운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너무 나의 판단만 믿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탐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두 자루의 칼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결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쉬는 타임, 그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타임은 끝나고 투 오브 컵스, 연결, 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이 투컵스가 들어올 때는 첫 번째 연애운 볼 수 있고, 두 번째 계약운 볼 수 있어요. 문서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퀸은 유독 연애운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연애운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나의 잠잠했던 솔로 생활이라던가 이게 잠잠했던 연애운이 다시금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는 상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셨어요. 어렵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리딩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연애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뿐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지 않는다. 내가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제스처는 좀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문서운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사, 집, 이제 이직 이런 거 분명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 작업은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멈춰 있고 가만히 있고 내가 이런 시기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좀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신신당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직운을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회사 다닐 때 이직운을 놓쳤을 때 발생이 됐던 뒤의 일들이 너무 고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의 감정이 투영이 돼서 말씀을 드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변화 변동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이사 변동, 이직, 이동에 대해서 운이 들어왔을 때 좀 아리까리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뒤에 가서 나를 조금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아까워한다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기회가 오신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4개월 값이니까 좀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리딩 4개월 이내 값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좀 속도감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4개월 안에 운은 들어오시지만 그 이후까지도 이게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개인별 편차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그리고 박수 3번 부탁드립니다. 이 서렌더 위드 조이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을 따라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니까요. 운명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을 좀 쫓아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랬을 때 외려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물이 내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흐르는 대로 내가 그 흐름에 몸을 내맡겨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이 굉장히 잘 들어왔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나온 카드가 더 선의 카드, 이 선과 굉장히 닮아있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을 좀 골라주셨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창창하게 들어온 황급빛을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그냥 속았다 치고 좀 따라가 봐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카드라서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성의 운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 운명의 짝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제너럴이다 보니까 강약은 있을 거예요. 강렬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약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되는 것은 아닌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의 흐름들을 잘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4개월 이내 우리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이동 변화수 있는지부터 먼저 봤고요. 또 만약에 이동 변화운이 없지만 이동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좀 따져보는 리딩이었어요. 최근에 제 개인 상담에서 이동은 물어보시는 분들 유독 많아서 제너럴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개념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 이동 변화운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제너럴 리딩 참고로 해보시되,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신청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